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요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혹시 아직도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성장하는가, 이 단 하나의 지표에만 의존해서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랬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겁니다. 시장의 운전대가 이익에서 전혀 다른 동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가 포착됐기 때문이죠. 오늘 그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본질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이익의 파티는 끝났는가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는지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이 뜨거웠던 강세장을 이끈 엔진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 동력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 차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2026년 코스피 상승분의 무려 47%. 이게 전부 다 기업의 순수한 이익 증가, 즉 EPS의 힘이었습니다. 반면에 시장의 기대감을 나타내는 밸류에이션, 즉 PER의 기여도는 고작 3%에 불과했어요. 이건 정말 교과서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승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품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잘 벌어서 주가가 올랐다는 아주 완벽한 스토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파티를 주도하던 핵심 엔진에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리더,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는 기술 대장주들의 이익 증가율이 보시다시피 급격히 꺾이고 있거든요. 2024년 65%에 달했던 그 폭발적인 성장세가 26년에는 17%까지 둔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시장은요, 좋은 소식이 덜 좋아질 때 폭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심의 초점을 옮길 뿐이죠. 운전대를 잡는 새로운 동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패닉에 빠질 때가 아니라 다음 운전수가 누구인지 찾아야 할 때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의 운전대를 이어받을 새로운 동력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이익이라는 화려한 불빛에 가려져 있던 거대한 힘, 유동성입니다. 이제부터 이 보이지 않는 엔진이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119조 달러.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12개국의 통화량을 전부 합친 겁니다. 즉, 글로벌 유동성의 총량이죠.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시장에 이렇게 많은 돈이 풀려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19조 달러,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전 세계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그러니까 글로벌 명목 GDP가 약 115조 달러입니다. 지금 시장엔 실물 경제 전체보다 더 많은 돈이 말 그대로 떠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퍼 확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이 그대로여도 그 이익 1달러에 대해서 시장이 더 높은 가격, 더 비싼 값을 쳐주는 현상이죠. 이게 바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두 번째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에 기름을 붓는 연료가 바로 방금 보신 저 어마어마한 유동성인 거고요. 이익 성장세가 둔화될 때 시장은 이 넘치는 돈의 힘으로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매크로의 파도가 우리 코스피 시장에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 바로 놀라운 이익 성장과 망가졌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밸류에이션이 기이하게 공존하는 곳, 한국 반도체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정말 충격적이죠. 2026년에서 27년 사이 코스피 전체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것에 96%가 오직 반도체, 이 한 섹터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코스피 이익 스토리는 사실상 반도체 원메이쇼다 이겁니다. 다른 모든 섹터를 다 합쳐봐야 4%밖에 안 돼요. 자, 여기가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진짜 알파가 숨어있는 지점이죠.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세요. 삼성전자 168조 원, SK하이닉스 143조 원. 이건 M7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PER을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가 24배, TSMC가 21배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 때 우리 삼성전자는 고작 8.6배, SK하이닉스는 믿기지 않는 수준인 5.3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단순히 가격 차이, 즉 갭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거대한 틈, 채슴, 심연이죠. 시장의 비효율성이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이것이 곧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틈이 메워지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한국 반도체의 밸류에이션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 때 코스피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나증권 리포트가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 잠재력을 한번 가늠해보죠.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봐서 반도체 PER이 적당히만 확장된다고 가정해도 코스피 목표치는 6,65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만약 과거 강세장 수준으로 PER이 재평가받는 소위 불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코스피는 7,87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단기 예측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의 분석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하지만 말이죠. 이런 장밋빛 전망만 보고 무작정 뛰어드는 건 글쎄요.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죠. 진짜 강세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유동성이 주도하는 랠리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실전 전략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숫자 하나는 머릿속에 꼭 각인해 두시죠. 마이너스 10%. 이게 과거 코스피 강세장에서 나타났던 평균적인 조정폭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장이라도 이런 건강한 숨고르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10% 정도의 하락은 패닉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주식을 더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라는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건강한 조정인지 아니면 진짜 위험 신호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20년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두 가지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째, 신용 스프레드.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쉽게 빌리는지를 보여주는 시장의 체온계 같은 겁니다. 둘째, 유동성 증가율. 시장에 돈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료 게이지죠. 이 둘을 조합하면 아주 명확한 리트머스 테스트가 가능해집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낮게 유지되고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연간 4% 이상으로 견조하다면 그건 건강한 조정입니다. 반대로 신용 스프레드가 갑자기 치솟고 유동성 증가율이 멈추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그건 위험한 추세 전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겁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현재 시장에 대한 저의 스탠스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은 상승에 올라타는 추격 매수도, 작은 조정에 겁먹고 파는 패닉셀링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이 숨을 고를 때마다, 즉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로 차곡차곡 비중을 늘려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라는 것.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익의 시대가 저물고 유동성과 밸류에이션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